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그 방송에서 나왔던 고등학생들을 위한 계획 작성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요 얘기는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이제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서울대학생 100명을 인터뷰했을 때 공통적으로 드러난 사고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거꾸로 생각하기야 나누어 생각하기였어요. 즉 거꾸로 생각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뭘 공부할지를 오늘의 관점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결과에서부터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앱 많이 쓰잖아요. 내가 출발지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면 이미 그 목적지를 정하자마자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목표를 잘 세우면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누어 생각이라는 건데요. 이제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잔인하지만 잘 썰어야 됩니다. 결국은 잘 잘라서 쪼개서 넣어야지만 넣을 수 있다는 건데, 마치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이 코끼리처럼 굉장히 소화하기 어렵고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아주 큰 덩어리예요. 반대로 나는 그걸 소화하기가 힘든 작은 냉장고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코끼리를 소화하려면 결국은 마치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코끼리를 잘 쪼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서울대 학생들 100명은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이 거꾸로 생각하기와 나누어 생각하기를 현실에서 실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보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느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탭스라는 영어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6개월 만에 350점을 올려야 됐고 실제로 이제 300점 넘게 점수를 올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예시에서 보여드리듯이 이제 계획표를 썼는데 어떻게 세웠냐? 예를 들면 내가 6개월 안에 350점이라는 목표를 최종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이제 그걸 하나씩 쪼개가는 건데, 예를 들면 탭스 같은 경우에는 듣기, 문법, 어휘, 독해 이 네 가지 과목이 있었고, 제가 350점을 이 네 가지 과목에서 각각 몇 점씩 올릴 건지를 다시 작은 목표들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독해에서 내가 200점을 올려야겠다 한다면 독해에도 A, B, C, D 유형이 있었는데 지난번 시험의 결과를 보면서 A 유형에서는 몇 점을 올리고 B 유형에서는 몇 점을 올리고 C 유형에서 몇 점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더 작은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C 유형에서 예를 들어 30점을 올려야겠다. 그러면 지난번 시험 봤던 거를 토대로 내가 C 유형에서 30점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전략들이 이 항목별로 수립이 되겠죠. 그럼 그걸 다 합쳐서 나는 6개월 내에 이걸 다 해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점이라는 점수는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야 될 것들을 6개월 동안 이제 한 달 또는 2주 단위로 그 마감 기한을 정해놓고 작은 구간들을 설정해놓고 이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을 끝내는 것에만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점수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는 고등학교 때 제가 고3 때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 때까지 2달짜리 계획표를 세웠던 건데요. 정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11점을 제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한 항목당 1점씩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로 어떤 범위를 내가 몇 번 언제 어떻게 볼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고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셔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잘 구현하신다면 성적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거꾸로 생각하기와 나누어 생각하기를 사실 굉장히 잘 구현한 이 예시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만다라트라는 건데요. 만다라트는 이제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만들었던 건데, 결국은 이 만다라트가 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냐면,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만다라트에서 이 선수는 야구팀 8개에서 1순위로 스카웃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는 1순위 목표를 그냥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목표들 다시 쪼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시속 160km를 강속구로 던져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시 또 이제 160km의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 필요한 작은 목표들을 다시 또 쪼갠 거예요. 그럼 어깨를 강화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깨를 키울 수 있는 또 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도 이미 이 목표를 쪼개오면서부터 정해져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그 마치 좋은 목표는 내비게이션처럼 이미 가야 될 길을 알려주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만다라트가 그런 원리를 잘 담고 있습니다. 내가 최종적인 목표를 잘 정하는 순간 이미 그걸 쪼개서 가다 보면 오늘의 할 일을 뭔가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획표와 이런 만다라트 양식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잘 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보여드렸던 계획표 양식들은요, 이 영상 게시물 설명에다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